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이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요게 워치 시리즈에서 최근 출시를 한 빅 지반향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14년 11월 22일, 가격은 2,700엔, 특이사항으로서 이제 높이 약 22cm, 초대형 프라모델로 이제 지반향이 나온 것이고요. 눈을 회전식으로 돌리는 것으로 표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팔에 관절이 추가돼서 섬세한 포징이 가능해졌고요. 또 위스퍼 모델도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등장 작품, 요게 워치 레벨 5에서 발매된 닌텐도 3DS 전용 게임 소프트로서 레벨 5의 크로스 미디어 프로젝트 작품입니다. 이제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미디어 전개를 토대로 기획이 되었고요. 여름방학에 어느 날 이제 위스퍼를 만나 요괴 워치를 손에 놓은 주인공이 곳곳에 출몰하는 요괴들과 친구가 되고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캐릭터, 지반향, 고양이 요괴고요. 차에 치여서 지방령이 된 존재입니다. 가장 강한 고양이가 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살아있을 때는 이제 아카마루라는 이름으로 에미짱에게 길러지고 있었지만 차에 치였을 때 에미짱에게 촌스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으로 자신의 죽은 원인인 차에 대한 복수를 결의해서 매일같이 덤비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빅 지반향이라고 하지만 기존에 봤었던 지반향과 대체 뭐 얼마나 달라졌느냐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빅 지반향 과연 얼마나 크냐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손의 비유를 하면은 체감이 되실 건가 싶은데요. 여기서도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 이제 요괴 워치 중에 하나인 코마상 보겠습니다. 이게 절대 뭐 화면 조작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적인 요괴 워치 프라들은 크기가 요만했죠. 근데 요번에 나온 빅 지반향은 사이즈가 이 정도로 22cm, 정말 거대합니다. 웬간한 MG랑 갖다 놔도 비등비등할 정도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주 이름에 걸맞게 말 그대로 빅 커진 지반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외관상에서 달라진 점은 없고요. 지반향의 외모에서 바뀐 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팍 먹혀 있는 귀도 똑같고요. 얼굴 조형이라든지 또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꼬리에 양갈래 꼬리와 이 불꽃 모양까지, 그리고 이 특유의 복대랑 이 목의 방울 장식까지 등등. 외관상의 차이는 일반 지반향과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늘어난 만큼 많이 개선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점은 이 팔. 드디어 이 요괴워치 프라에 관절이 생겼습니다. 팔에. 기존 제 요괴워치 프라들은 팔이 통짜팔이죠. 통짜팔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렇게 관절이 생겨가지고 뭐 다양하게 뭐 요래조래 돌리면서 이렇게 포즈를 취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이 짧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뭐 건담 프라모델과 같은 뭐 그런 데서 볼 수 있을 만한 역동적인 다양한 액션까지는 무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기자기한 프라모델에서 이렇게 관절이 추가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포징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요것과 마찬가지로 등에 달려있는 이 꼬리 부분에도 이제 관절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반향 꼬리는 통짜 파츠죠, 그쪽도. 근데 이쪽도 관절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좀 가동폭에 좀 제한이 좀 커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약간씩의 꼬리를 좀 이렇게 조작할 수 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분할은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사이즈가 커진 만큼 파츠 분할은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일단 귀. 원래 보라색 귀 안쪽에 보라색 부분은 스티커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파츠 분할로 됐습니다. 손도
예, 그 참 품질 안 좋았던 요게워치 스티커로 처리가 됐던 이 손도 이제 스티커가 아닌 잠깐 통짜, 흰색 통짜 파츠로 구현이 됐습니다. 아, 이 점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곡선면에다가 붙이는 그 스티커의 향연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스티커 분할이 아닌, 이제 파츠 분할이 아니라 아직도 스티커가 좀 쓰인 부분이 있는데요. 목걸이 부분이라든지 뭐 눈은 당연하고요. 코도 의외로 스티커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는 아직까지도 스티커가 조금 활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도색 파츠로서 활용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 귀와 똑같은 색깔에서 이 약간 더 짙은 보라색을 스티커로 얹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스티커가 아직까지 사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동봉되어 있는 스탠드는 여전히 크기가 커졌지만 스탠드가 없으면 서지 못하는 지반향입니다. 스탠드도 기존 지반향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꼬리를 받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발을 이제 거치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거치를 할 수 있는 똑같은 스탠드 형태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뭐 달라진 점은 크게 없어요. 솔직히 크기가 커졌을 뿐이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외관과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추가되어 있는 점, 원래 이제 일반 요게워치에 나왔던 프라모델에서 봤던 지반향 같은 경우에는 양KB 그 사진집과 이제 초코봉이 가장 대표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양KB 그 사진집은 거의 뭐라 그래야 돼, 필수 아이템인 만큼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구현을 안 해줬더라고요. 대신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위스퍼가 들어있습니다. 흰색 파츠에 이제 눈과 입 부분이 이제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또 얘도 이렇게 전용 스탠드가 있어서 이게 유령의 모습이, 이렇게 전형적인 유령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스탠드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시가 가능하고요. 팔은 통짜 파츠로 사용된 팔이지만 이제 관절은 없고 대신 보이 조인트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포즈도 약간 나름 취해볼 수가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사이즈가 일반 요게워치 프로랑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위스퍼의 요게워치 프로라고 봐도 무방할 이런 부속품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쭉 살펴봤고요. 잠시 아이캐치를 보고 온 다음에 빅 지반향이 되면서 많이 개선되어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 각종 기믹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워치래. 아이캐치 보고 오도록 하죠. 건담 홀릭, 건담 홀릭. 이어서 이제 기믹 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제 가장 큰 주요 기믹이라고 한다면 이제 눈 표정 변화겠죠. 원래 이제 지반향 같은 경우에 뒤통수에 있는 기믹을 활용해서 얼굴 이 흰색 파츠 부분을 통째로 떼서 이제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도 얼굴 파츠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있는 스티커는 4종류가 됐지만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건 2개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사이즈가 커진 만큼 그런 파츠 교환식이 아닌 자체적으로 얼굴 표정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교환이 되느냐, 이 눈이 회전을 합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눈 안쪽에 안구라고 해야겠죠. 안구 파츠가 안에 별도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총 4개의 표정 스티커가 사방면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을 돌리면은 이제 각각 다른 이렇게 표정들, 얼굴 표정 파츠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각기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특색 있게 얼굴 표정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요소는 이 스티커가 이렇게 품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붙여보신 분들이라면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품질이 썩 좋지가 않고 돌려줘야 되면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회전을 시키다가. 그럴 경우에 이제 스티커에 손상이 갈 수가 있다라는 점, 예, 그런 점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까 계속 이제 동그란 눈 했으니까 이번엔 요런 눈으로 하고 있어보죠.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표정 변화와이즈 관련해서 입이 가동이 됩니다. 이젠 짠. 네, 입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가동이 되면서 이제 입을 더 크게 벌리는 이러한 연출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큰 차이점은 아닌데, 예, 좀 더 다양한 바리에이션을 꾸밀 수 있도록, 예, 요렇게 입 부분이 가동이 된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빅지번양의 오리지널 중에 또 특이한 기믹 중에 하나, 뒤통수에 보시면 이상한 커버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열어줄 수가 있는데요. 요걸 이제 어디다 써먹는 기믹이냐, 잠깐 머리가 뒤로 쏠렸는데, 일단 커버를 열어주시고 귀를 안쪽으로 접어주시면, 크기가 커서, 자,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이 공간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위스퍼, 이 스탠드 째로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너무 크니까 위가 조금 잘리는데 잠시, 예, 이런 식으로, 예, 지반양 머리 뒤편에 이렇게 위스퍼가 올라가 있는 이러한 연출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고정력 면에서 살짝 걱정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단순히 올려놓는 게 아니라 이 안쪽 요 돌기 부분을 이 스탠드가 이렇게 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이제 잡아주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예, 지금 제가 막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팍 한 방에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요게워치 시리즈들은 고정력이 항상, 예, 불안한 요소였는데 이 녀석은 또 이렇게 또 고정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는 점. 네, 이렇게 해서 뭐 뒤에 각종 이렇게 세워놓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귀를 안 모으시면은 이게 이 안쪽 부분이 평평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귀가 모여 있는 상태고 귀가 안 모여 있으면 이렇게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제대로 안에 태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워주실 때에는 귀를 안쪽에 꼭 접어서 여기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점, 네, 참고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좀 태워두도록 하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등장을 해보겠니, 위스퍼는. 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탑승 기믹, 예,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얼굴 표정은 이제 자체적으로 다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티커를 붙이시다 보면은 이게 땀이라 그래야 될까? 이 물방울 표시와 이 만화에서 특히 화가 났을 때 나오는 요 빠직거리는 요런 스티커가 별도로 들어 있으니까요. 예, 필요하실 경우에 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죠. 네, 요게워치 시리즈의 마스코트를 할 수 있는 이 지반양이, 예, 이렇게 보시다시피 빅 사이즈로 나왔습니다. 크기가 커져서 처음 봤을 땐 상당히 좀 미묘해 보였는데, 네, 보면 볼수록 지반양의 오리지널 지반양의 귀여움은, 예,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립 자체도 일반 요게워치 프라와 큰 차이점 없이 손쉽게 조립도 가능하고요. 사이즈가 많이 커진 만큼, 예, 작은 프라였기 때문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많은 여러가지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 있다는 점, 아주 좋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요소라고 한다면 이 스티커의 품질, 네, 여전히 네, 이런 스티커의 품질, 접착력 면에서는 살짝 조금 아쉬운 요소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요소 빼면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 있는 이 빅지반양,
다른 요기워치 시리즈도 이렇게 빅 시리즈가 나올까 살짝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